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육아포커스 이보연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전화번호 아시나요? 아동학대 신고 전화는 국번 없이 112입니다. 아동학대 관련 상담 전화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와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담당하되 신고 접수는 112로 일어나 있습니다. 또한 아동을 부모와 즉시 분리해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즉각 분리에 대한 최종 판단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맡는다고 하는데요. 아동학대 신고 접수를 받으면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동행 출동하게 되고 아동에게 응급조치나 즉각 분리가 필요한지 여부는 전담 공무원과 경찰이 협의해 결정하되 최종 판단은 전담 공무원이 내리게 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생후 18개월 된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에서 드러난 초기 대응 부실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요. 아동학대는 우리 주변 어디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일이라 생각하시고 반드시 112로 신고하는 것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4월 7일 수요일 저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전남 영암 백리 벚꽃길입니다. 만개한 연분홍 벚꽃이 꽃터널을 이룹니다. 아침부터 차들도 쉴 새 없이 몰려듭니다. 군 관계자들이 주차를 금지하고 그대로 차를 타고 가면서 즉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꽃 구경을 하도록 안내합니다. 집에 있다 너무 답답해서 관광차에서 왔는데 들어가지 못해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구경만 하고 그냥 지나가려고요. 인근 왕인박사 유적지는 아예 울타리를 쳐 출입을 막아놨습니다. 대형 주차장도 폐쇄해버렸습니다. 예년처럼 마음 놓고 즐길 수는 없지만 모처럼 나선 봄나들이가 즐겁습니다. 벚꽃의 고운 자태 앞에선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너무 멋있어요. 모처럼 우리 손자들이 와가지고 저기 벚꽃 구경 왔어요. 벌써 사람이 너무 많네요. 너무 이뻐요. 영암군은 매년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열던 왕인박사 문화축제를 취소했습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온라인 축제로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셔가지고 봄나들이가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1월에도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출생아 수는 25,003명으로 1년 전보다 6.3% 감소하며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1월 기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2,177명 적어 15개월 연속 인구 자연 감소가 일어났습니다. 1월 혼인 건수 역시 같은 달 기준 최저치인 16,280건이었고 1년 전보다 17.9% 감소하며 24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영유아용 식품 대부분이 영양 정보를 적절하게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영유아 관련 식품 209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영유아 섭취 대상 식품이라고 표시하고 3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맞는 영양 정보를 제공한 제품은 단 2개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영유아 식품 5개 중 1개는 나이에 맞는 나트륨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을 받는 대학생들은 올해도 불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업의 질이 나아지지 않았는데도 등록금은 거의 그대로라는 건데요. 대학생 단체는 청와대 앞까지 삼보일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우비를 쓴 대학생들이 도로 한가운데서 연신 절을 합니다. 각자 코로나19로 대학에서 겪은 피해 사례를 외치며 주말 궂은 날씨에도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삼보일배에 나선 겁니다. 대학들은 등록금을 받아놔라! 받아놔라! 비대면이라는 수업 방식만 정해졌을 뿐 강의 재탕이나 개개인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버가 원활하지 않아 원하는 수업조차 제대로 들을 수 없었고 월세 내기 힘들고 학자금 대출 이자를 갚느라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습을 사비로 충당하는 등 실기 수업이 많은 예체능 분야의 학생들의 대학을 향한 불만도 적지 않았습니다.
예술대학이라는 특성상 더욱이 침해받을 수밖에 없었던 학습권에 대해 함께 고민해 나가십시오. 그 책임을 학생들의 등록금에 지우는 행위를 받아들여야 합니까? 대학생 단체에 따르면 전국 290개 대학 가운데 96%는 지난해 2학기 등록금 반환 계획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고 올해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온라인 서명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들 대학생들은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행진을 이어갈 계획인 가운데 등록금을 두고 대학과 정부, 학생 3자 간의 갈등은 더 첨예해질 전망입니다. 지난 1년 코로나19는 살림살이도 크게 바꿔놨습니다. 집콕 생활이 이어지자 소비 지출에서 먹거리의 비중이 20년 전 수준으로 높아졌고 또 언제 수입이 끊길지 모를 상황이라 허리띠를 졸라매는 바람에 지난해 가계 흑자율은 역대 최고였습니다. 엔겔계수란 소비에서 먹는 데 쓴 돈의 비중을 나타냅니다. 보통 소득이 늘고 삶의 질이 올라갈수록 다른 지출이 늘며 작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우리 가계의 엔겔계수는 12.9%로 재작년보다 되레 1.5%포인트 늘었습니다. 2000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겁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바깥 출입을 자제하며 의류, 신발, 화장품처럼 꾸미는 데나 영화, 여행 같은 문화 여가에 돈을 덜 쓴 탓입니다. 여기에 식탁 물가가 눈에 띄게 오른 점도 한몫했습니다. 임대료와 수도, 광열비 비중을 뜻하는 슈바베 계수도 14년 만에 가장 높아져 기본적 의식주 생활비 비중은 15년 전과 비슷한 37%에 육박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 꼭 필요한 곳에만 지갑을 열고 다른 지출엔 허리띠를 졸라맨 건 가계 흑자로도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2인 이상 전국 가구의 소득 대비 흑자 비율은 매분기 30%를 넘었는데 2016년 4분기 외에 이 비율이 30%를 넘은 적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 사태가 끝난다고 모아둔 돈을 쓸지는 미지수란 겁니다.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이렇게 소비 성향이 높아지고 이러진 않거든요. 소비를 하는 것보다는 미래에 또 어떤 위기가 닥칠지 모른다는 이제 불안감들이 사람들 심리를 좀 장악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끝날 쯤 단기간 보복 소비로 나타날 순 있지만 본격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리란 막연한 기대는 빗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새하얀 케이크 위에 큰 벚꽃잎이 내려앉았습니다. 딸기와 체리, 벚꽃 향이 어우러진 커피 향이 봄이 성큼 왔음을 느끼게 해주고 분홍색 벚꽃 풍경을 담은 각종 텀블러와 커피잔 등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올해 봄을 맞이해서 저희가 핑크빛의 되게 화사한 상품들을 한 38종 정도 출시를 했는데요. 일주일 만에 물량의 70%가 다 소진되는 등 굉장히 큰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반짝이는 화사한 색의 책가방과 신발, 가벼운 옷감의 봄옷들이 백화점 매장 전면을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오랜만에 정상 개학이 이뤄지면서 한 스포츠 브랜드의 아동용 신학기 책가방 판매량은 전년 대비 33%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학기 아이템 중에서 신상품이나 이런 거는 약간 조기 품절이 빨리 되는 그런 반응도 있었어요. 한 90% 정도가 소진이 되는 편이었고요.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신학기 물품 수요 영향 등으로 백화점을 비롯한 오프라인 매출이 크게 늘면서 전체 유통업체 매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됐던 소비 심리가 봄바람을 타고 되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유통업계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 시작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국내 사업이 악화하자 화장품 브랜드 슈에무라가 한국 시장 진출 16년 만에 한국 사업을 접게 됐습니다. 원래 일본 기업이었다 2004년 프랑스 로레알 그룹에 인수됐지만 제품을 아직도 일본에서 생산하는 점이 발목을 잡은 겁니다. 백화점을 비롯한 국내 매장 77곳은 9월 말까지 모두 철수할 예정입니다. 네, 정확한 거는 그냥 9월 말 안까지는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더 빨리 될 수도 있고 재고도 별로 없어가지고. 할인 행사만 열면 구매 행렬이 이어지던 의류업체 유니클로는 2019년 186곳이던 매장 수가
지난달엔 144개로 줄었고 아사히 맥주를 수입하는 롯데 아사히 주류는 지난해 매출이 1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70% 넘게 급감했습니다. 앞서 닛산 자동차, 스포츠 의류 브랜드 데상트 키즈 단독 매장은 지난해 한국 철수를 결정했고 회장이 한국과 불매운동 비하를 일삼아온 화장품 브랜드 DHC의 입지도 좁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불매 운동을 넘어서요. 한국 네티즌 분들이 국산품 애용에 대한 중요성을 또 많이 인식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코로나19까지 겹치는 바람에 국내 소비 증진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의 행동으로 옮기는 상황이 아닐까. 이어지는 불매운동과 내수 불황이 겹치면서 국내 진출 일본 브랜드들의 몸집 줄이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는 일부 단지에서 급매물이 소화되며 가격이 떨어지는 사례가 잇따르는가 하면 여전히 신고가 거래가 계속되는 단지도 있습니다. 아파트값의 추세를 읽을 수 없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당분간 매매 시장의 이런 혼조세는 계속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전국 83만 가구, 서울 32만 가구를 공급하는 이사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뒤 약 한 달하고 보름. 일단 시장 전반을 보여주는 지표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합니다. 실제 서울 마포구의 이 대단지 아파트는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1월에 16억 5천만 원에 거래됐지만 최근 호가는 14억 7천만 원까지 내렸습니다. 매매값은 지금 한 5천 정도 빠졌나? 더 빠지느라고 많죠. 손님이 없잖아요. 매수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급하게 팔아야 될 사람들은 이제 기다리다가 싸게 팔 수밖에 없잖아요. 반면 여전히 신고가 거래가 계속되는 단지도 적지 않습니다.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은 압구정 일대를 비롯해 주로 강남권의 초고가 아파트들이 매매값 상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각종 지표가 아파트값 상승세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신호를 보이지만 대세 하락을 말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 이 때문입니다. 보유세 부담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이것 때문에 매물로 내놓을 정도까지의 부담이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하락의 징조냐라고 하는 것들은 적어도 2, 3개월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힘겨루기 속에 LH 사태의 향배와 추가 신규 택지 발표 등이 시장 안정화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서울 동부간선도로 강변북로 진입 구간, 좁아지는 도로에서 트럭 한 대가 깜빡이도 없이 끼어듭니다. 앞으로 따라오세요. 트럭이나 화물차, 버스는 1차선을 이용할 수 없는데도 지정차로를 위반하는 차량이 끊임없이 눈에 띕니다. 아니 기차타다 보니까 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창문 뒤에 숨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쓰다가 적발되고 휴대폰을 사용하게 되면은 벌금이 15점 있습니다. 얌체 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리자 장염 때문에 서둘렀다고 핑계대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차가 밀리는 구간에서 끼어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도시고속순찰대가 6년째 매일같이 단속 중이지만 끼어들기나 지정차로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같은 행위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일반 승용차를 이용해 암행 순찰을 하고 있는 순찰대 통계에 따르면 지정차로 위반 사례가 가장 많았고 진로 변경, 안전띠 미착용 등의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암행 순찰차를 주야간 운영해 언제 어디서나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안전 운전을 유도하고 있으며 순찰대는 특히 운전 도중 휴대전화를 단순히 만지기만 해도 사고가 날 수 있다며 운전자들에게 보다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나무의 잎과 줄기가 검게 말라 죽었습니다. 과수의 구제역이라고 불리는 화상병에 걸린 겁니다. 아직 마땅한 치료제가 없고 전파 속도가 워낙 빨라 한 번 발생하면 과수원의 나무들을 전부 뿌리째 뽑아내 땅에 묻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지난 2015년 경기도 안성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매년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고 지난해의 경우 394헥타르의 과수원이 피해를 봤습니다. 작년에 저희
평택 지역도 과수 화상병이 발병이 됐는데요. 저희 농가에서는 과수 화상병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시름이 많습니다. 과수 화상병을 예방하려면 과수원에서 사용하는 전정가위 등 각종 작업용 도구를 알코올이나 세제 등으로 철저히 소독하고 청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개화기 전후로 전용 약재를 3차례에 걸쳐 살포해야 합니다. 꽃눈이 발화된 직후 우선 한 차례 방제하고 꽃이 80%가량 핀 후 5일 간격으로 2차례 더 해야 합니다. 약재를 살포할 때는 품종, 지역, 기상 등 조건에 따라 살포 시기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살포 시기를 확인한 후에 뿌려야 합니다. 과수 화상병 예방 약재는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과수 화상병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1월 인구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출생아 수는 25,003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 수는 27,18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3% 감소했습니다. 1월 혼인 건수는 16,28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39건 감소했습니다. 이혼 건수는 8,373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2월 국내 인구 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자 수는 70만 6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6% 감소했습니다. 총 이동자 중 시도 내 이동자 비율은 64.5%이고 시도 간 이동자는 35.5%를 차지했습니다. 시도별 순 이동률을 살펴보면 세종, 경기, 제주는 순 유입됐고 울산, 대구, 서울은 순 유출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소식입니다. 종전 국민행복카드와 아이행복카드로 이원화되어 있던 국가 사회서비스 이용권 카드가 국민행복카드 단일체계로 통합됐습니다. 이에 임신 출산부터 보육료까지 17종의 사회서비스를 국민행복카드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소식입니다. 전국 학령전환기 청소년 130만여 명을 대상으로 2021년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조사가 실시 중입니다. 4월 16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2009년부터 매년 청소년들의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 습관과 과의존 정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소식입니다. 2021년 우리 아이 보육맘 사업이 추진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양육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육아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는 영유아기 가정에 찾아가는 전문 육아 상담으로 양육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취약 전 영유아를 둔 양육자는 누구나 육아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무료 신청과 이용이 가능합니다. 광주광역시 소식입니다.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추진협의회가 개최됐습니다. 맘 편한 광주를 구호로 올해 생애주기별 정책 방향을 만남, 결혼, 임신, 출생, 육아 돌봄, 일 생활 균형의 6단계로 설정해 28개 과제의 추진 사항을 공유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 한국의 사회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사회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 몇 가지 내용 간추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 중 외롭다고 느낀 비율은 22.3%로 1년 전보다 1.8%포인트 올라갔는데요. 국민 5명 중 1명은 외롭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도 영향이 있겠죠. 오늘도 코로나19의 종식을 간절히 바라면서 육아포커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